음, 오늘은 이제 3D를 할 건데 화면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어 그림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드래프트 앤 어노테이션 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2D입니다. 3D 베이직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가 3D 기본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3D 모델링 누르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싹 다 바뀌어요. 드래프트 앤 어노테이션 그러면 2D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쭉 바꿔 보시죠. 3D로 만들기 위해서는 3D 오빗, 즉 화면을 회전시켜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3DO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를 위로 드래그, 좌우 드래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렉탱글, 서클, 렉탱글. 자, 제가 평면에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3DO. 자, 화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화면을 돌려보시죠. 근데 이거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플랜이요. 요거는 XY 평면 보기입니다. 요 화면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XY 보이시죠? X, Y, Z 보이시죠? 그죠? 플랜 엔터 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커런트에서 엔터 한번 더 치면 이렇게 평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일단 UCS는 넘어가고요.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3D로 만드는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많이 써요. 익스트루드하고 레볼브하고. 익스트루드는 돌출하다 라는 명령어고, 레볼브는 회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돌출과 회전이에요. 아마 오늘은 돌출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익스트루드, 이 명령어는 반드시 폴리선이어야만 돌출이 됩니다. 폴리선 기억나시죠? 우리가 3D로 만든다는 건 3D 페이스라는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서페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라고 합니다. MESH, 메시 오브젝트라고 해요. 맞나? 하도 오랜만에 했더니. 메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표면만 만드는 겁니다. 요건 표면이란 뜻이에요. 표면. 얘는 솔리드, 내부가 채워진 도형입니다. 도형.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얘는 도형입니다. 오토캐드는 이 솔리드 모델링을 지향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솔리드 모델링을 하려면 익스트루드나 레볼브나 로프트나 이런 명령어들을 써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폴리라인, 폴리선, 즉 폴리라인만 솔리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솔리드로 만들려면 폴리선으로만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회곡선이에요. 회곡선입니다. 폴리선이라도 계곡선은 안 돼요. 10개짜 쓴 거, 즉 도형이 닫혀있는 도형이죠. 열린 도형은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서클이 있고 렉탱글이 있고 폴리선.
자, 도형을 오픈시켰고 라인, 이거 선입니다. 자,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자, 선택하고, 자, 보이시나요? 모양이 조금 다른 거 보이시나요? 얘가 솔리드입니다. 얘가 메쉬예요. 메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물이죠. 그물의 눈을 메쉬라고 합니다. 영어 그대로 바꾸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물 눈, 이렇게요. 그물 눈처럼 생긴 도형을 메쉬라고 합니다. 이거 면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쉐이드 모드요. 쉐이드 모드. 쉐이드가 음영이란 뜻이에요. 쉐이드가 음영이란 뜻인데, 자, 쉐이드 모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2D, 와이어프레임, 히든, 리얼리틱, 사실감 있게, 가상의, 음영, 그 다음에 음영 처리 있는데 모서리랑 같이 회색으로, 스케치로. 자, 스케치한 것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딱 면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얘는 도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보세요. 면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고 도형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쉐이드 모드, 그 다음 쉐이드 오브 그레이, 회색 톤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쉐이드 위드 엣지, 모서리랑 같이 보겠답니다. 이렇게 모서리랑 같이 나옵니다. 다시요. 쉐이드, 음영 처리했습니다. 가상의, 사실감 있게 음영 처리하고 와이어프레임만 보고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한 번씩 쭉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쉐이드, 음영 처리해 놓고 보니까 면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면만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도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오픈된 도형, 계곡선은 안 돼요. 이렇게 회곡선이면서 폴리선만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라인, 자, 클로즈, 이거 라인입니다. 회곡선인데 라인이에요. 익스트루드, 자, 뭘로 올라오나요? 면으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메쉬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메쉬로 올라온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회곡선이어야 되고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으로 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시죠. 이해되시죠? 자, 플랜. 그러면 반드시 폴리선으로 그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P라인으로 그리다가 이렇게 붕어 모양으로 혹은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선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예 안 돼요. 자, 익스트루드 선택하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아예 안 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가 리젝트 됐습니다. 이렇게요. 리젝트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시죠. 붕어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P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보통은 P라인으로 못 그리고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잖아요, 보통은.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폴리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조인이요. 조인. 그럼 어떻게 돼요?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예전에 우리 쭉 공부했던 게 있네요. 조인. 기억나시죠? 조인 명령을 쓰시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게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요.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그
그 다음 여기에다가 돌출 높이를 쓰시면 돼요. 돌출 높이를 쓰시거나 마우스로 적당히 높이를 지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돌출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 원으로 그려보죠. 서클을 그려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자기 스스로 교차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다른 객체들끼리 부딪힌 거예요. 이건 괜찮습니다. 자, 카피. 한 번 더. 카피.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전부 다 선택하고 제가 적당히 이렇게 돌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가 여기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하나 더 해볼까요? 슬라이스 까지. 유니온은 결합하기란 뜻이에요. 도형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도형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죠? 자, 유니온,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는 교차예요. 즉 도형들끼리 교차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겁니다. 인터섹트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그럼 교차된 부분만 이렇게 딱 남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브트랙트입니다. 서브트랙트는 빼기예요. 빼기. 도형들끼리 서로 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요. A 빼기 B하고 B 빼기 A하고 결과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A라는 도형에서 B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B라는 도형에서 A를 빼는 거예요. 서로 결과가 달라요. 서브트랙트는 이렇게 A 빼기 B, B 빼기 이겁니다. 자, 보세요. 서브트랙트 A 도형 먼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B 부분이 이렇게 싹 빠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럼 A 부분이 싹 빠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렉탱글.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슬라이스는 방법이 많아요. 옵션이 많은데 그 중에 3점이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슬라이스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맨 끝에 3포인트요.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에 남길 부분이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슬라이스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슬라이스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킵보스.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두 개 다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만약에 3포인트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 2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남을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 그 다음에 킵보스 두 점으로 잘라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렉탱글 30,10 익스트루드 20. 자,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간격 90mm
90mm. 자,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이건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모양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10mm.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럼 쑥 빠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뭐 이 아래다 그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10,10 익스트루드 10mm 이동하기. 여기 중간점이 중간점으로. 그 다음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다시 볼까요? 렉탱글 10,10 돌출하기 마이너스 10mm 카피 복제죠. 서브트랙트 큰 도형 선택하고 엔터, 작은 도형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자, 첫 줄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10,10 돌출하기 10mm.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면의 중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한 중간으로 온 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아니 언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가운데 구멍 난 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가운데 구멍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솔직히 슬라이스로 잘라도 돼요. 슬라이스로 잘라도 되고 뭘로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남는 부위 클릭. 다시 선택하고 엔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남는 쪽 클릭. 안 되나요? 3포인트 써야 되겠군요. 자, 엔터. 자, 미드 포인트, 마지막 미드 포인트, 남는 부위 클릭. 요렇게요. 여기도 슬라이스요. 3점입니다. 원점, X방향, Y방향, 남을 때. 자, 마지막 거는요. 렉탱글 골뱅이 10,5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자, 이렇게 두 번째 줄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가 아니구나. 얘는 10,10이 아니네요. 렉탱글 10,5 익스트루드 10mm. 라인을 이 뒤쪽에다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뒤쪽에 그린 거 보이시죠? 이동 라인 다시요. 이렇게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래야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결합이죠. 그 다음 렉탱글. 자, 이렇게 좀 그리기가 불편해요.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 골뱅이 15,10
아니구나. 렉탱글 15,5 익스트루드 10 복사하기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작은 도형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자 이제 UC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이 X, Y, Z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WCS라고 합니다. 월드 코디네이터 시스템, 즉 전체 좌표계예요.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UCS입니다.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사용자 좌표계예요. 필요에 따라서 XY면을 내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게 UCS예요. 내가 작업하는 부분에 따라서 XY를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3포인트 쓰시면 돼요. UCS 원점 X방향, Y방향. UCS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돼요. 그럼 15,10 그럼 금방 작업되는 거 보이시나요? 카피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골뱅이 15,10 그 다음 카피 자 익스트루드 다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큰 도형 선택하고 작은 도형 다 선택하면 모양이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방향이 이쪽이에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요. 그러니까 UCS 원점 X방향 Y방향 이번엔 폴리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UCS 다 끝났으면 UCS 쓰고 그 다음에 엔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마지막 줄도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그리기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체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70에 120이니까 190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요. 렉탱글 골뱅이 190, 110 일단 분해하고요.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옵셋 70 옵셋 55 다시 조인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 두 개의 선은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익스트루드 자 돌출을 할 건데요. 돌출 높이가 얼마냐면 100mm네요. 10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이 중심선들을 이렇게 윗면에도 복사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윗면 그러니까 윗면과 아랫면에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슬라이스로 잘라낼 겁니다.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야 돼요. 모양이 처음엔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첫 번째 꼭지점은 여기입니다. 세컨은 서드는 남길 땐 여기입니다. 잘려진 거 보이시죠? 이거 네 번째까지 다 할 때까지 되게 이상해요. 슬라이스 3포인트
자, 꼭지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남길 땐 반대. 다시 봅니다. 3포인트, 꼭지점, 첫 번째, 두 번째, 남길 때 반대. 다시 슬라이스, 3포인트, 꼭지점, 첫 번째, 두 번째, 남길 때는 반대. 자, 이제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슬라이스로 하시면 되는데 항상 첫 번째 점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삼각형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77이 있는 요 부위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옵셋 77,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77 떨어져 있고 이렇게 요 자리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요 자리에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처럼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삼각형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아니, 옵셋부터 할까요? 옵셋 30mm, 옵셋 10mm.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위쪽으로 10m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mm 올려야 되고, 자, 로테이트 24도, 마이너스 24도, 필렛.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선을 끊어야죠. 자, 요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자, 요런 모습이 되게끔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다 조인도 미리 해두고,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얼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요. 얼라인. 자,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그리고 엔터.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정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얼라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엔터. 아니요. 자,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얼라인은 원래 3D 명령어입니다. 2D 명령어가 아니에요. 지금 보다시피 얼라인 선택하고 첫 번째 점, 다시 말하면 이 점이 일로 가라는 얘기고, 두 번째 점, 이 점이 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서로 정렬시켜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가 서드 포인트를 물어봐요. 그래서 엔터 친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서로 다른데 이거 맞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를 누르면 이렇게 크기가 맞춰져요. 크기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아니요를 누르면 얼라인 엔터, 노를 누르면 그냥 가서 딱 정렬이 됩니다. 이게 얼라인 명령어예요. 지금 얘네들이 어디를 들어와야 돼요? 여기로 맞춰줘야 돼요. 요 라인은 여기입니다. 이 수직선이 여기에요. 자, 얼라인. 자, 원점 X방향, Y방향. 그럼 가서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점 3개예요. 얼라인. 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요. 그 다음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자, 맞춰보시죠.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죠.
선택하고 쭉 뒤로 쭉 뺍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로 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다시 볼까요? 돌출하기. 이쪽 방향이 아니죠. 이 반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빼기. 다이아몬드 선택하고 엔터. 요 프리즘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과제물은 익스트루드에 경로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 기능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못 쓸 테니까 그냥 보세요. 렉탱글 400,280. 자, 분해하고요. 옵셋 100mm. 조인, 아니, 필렛. 자, 중심선 바꾸고. 자, 이렇게요. UCS 원점, X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Y 방향을 자동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100mm. 그 다음 트림. 트림을 프로젝트로 해야 되겠네요. UCS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조인하는 겁니다. P-에디트, 조인. 자, 여기도 조인.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여기 보시면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로요. 클릭.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언두.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트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트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림 안 되고 있죠. 그죠? 자, 트림 명령어에 보면 여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넌이나 넌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UCS로 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트림 프로젝트를 뷰로 놓으면 지금 화면 있죠? 지금 화면 이 선과 이 원은 서로 겹쳐져 있나요? 교차하고 있나요? 아니죠. 근데 화면에 보는 것대로 이렇게 트림해 버립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프로젝트가 뷰이면 화면에서 교차되고 있으면 이렇게 교차되는 대로 트림을 해버려요. 프로젝트를 UCS로 놓으면 이 UCS 평면대로만 트림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조인. 자, 이렇게 조인하면 이거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인하면 스플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P-에디트 쓴 겁니다. P-에디트 선택하고 조인. 자, 이렇게요. 이거 P-에디트 쓰셔야 돼요. 조인 쓰면 이거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P-에디트에 조인을 쓰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선택하고 엔터. 여기 패스 있습니다. 요 기역자로 된 중심선도 역시 조인 해 두셔야 돼요. 조인이 안 돼 있네요. 조인. 자,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경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X라인 앵글 30도 여기 미드 포인트에다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UCS가 달라졌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 틀렸단 말이죠. UCS 다시 X라인 앵글 30도. 자,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바닥면으로 깔린 거 탑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옵셋 100mm 120mm. 그 다음 라인을 이용해서 적당히 끊어줍니다.
필렛. 자, 얘는 지우고 다시 조인. 자, 바닥에 이렇게 딱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보시죠. 이 사각형이 이 Z 방향으로 30mm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골뱅이 0,0, Z 이렇게요. 상대좌표죠? 상대좌표인데 X축으로 0, Y축으로 0, Z축으로 얼마 이렇게요. 자, 이동하기 골뱅이 0,0,30 그러면 얘가 이렇게 30만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걸쳐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올려보시죠. 자, 돌출하기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구멍 난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역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P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 수직으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자, 조인 자, 이 선은 중심선이 돼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닥면을 따라서 하나 더 만들어 보시죠. UCS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요. 사각형의 크기는 80에 높이는 적당히. 자, 렉탱글 이렇게요. 골뱅이 80, 얼마 가져올까요? 40. 자, 이동하기 여기 중간점과 여기 쿼드란트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요 아랫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이에요. 60입니다. 그래서 높이 40만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익스트루드 똑같아요. 경로 돌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빼시면 돼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럼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반지름 70 라인 쿼드란트에서 중심점까지 다시 쿼드란트까지.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피에디트 조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레볼브입니다. 레볼브 회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회전하면서 그 도형을 만드는 겁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회전하는 중심축이 필요하겠죠. 중심축을 지정합니다. 회전하면서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360도 쓰고 엔터. 그러면 기본 도형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관통한 겁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골뱅이 50,4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여기까지 돌출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러면 모습이 잘못 잡혔나요? 이동하기 조금만 더. 이거
Z 방향으로 이거 맞는데?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뭐지?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서브트랙트. 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 다음 UCS 원래대로 돌리고, 자, 라인 센터에서, 그 다음 옵셋 36mm, 옵셋 10mm. 자, 이렇게요. 렉탱글, 그 다음 익스트루드, 이렇게 쭉 돌출한 겁니다. 서브트랙트.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빠졌고요. 그 다음 다시 옵셋 54mm 여기 있네요.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렉탱글. 자, 골뱅이 54,20 이동하기 20mm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로 모양을 빼면 형상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레볼브라고 해서 회전하면서 만들어진 도형을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